안녕하세요, 골린투브의 골린입니다. 오늘의 숨은 골프 명기 찾기 시간에는 유명하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퍼터가 있어서, 정말 숨어있는 퍼터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바로 피레티사의 보사 퍼터입니다. 저도 피레티 퍼터가 유명하다는 말만 들었었지 직접 사서 쳐보는 건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레티에 대한 설명 같이 좀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세계 3대 퍼터라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티피메스, 베티나르디, 레이쿡이었다고 합니다. 레이쿡은 옛날에는 세계 3대 퍼터로 뽑힐 정도로 되게 유명한 회사였다고 하거든요. 스카티 카메론도 여기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도 있었고, 어쨌든 유서가 깊은 퍼터 회사였는데 세계 3대 퍼터일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티피메스, 스카티 카메론, 베티나르디 이렇게 보통을 많이 꼽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티피메스, 스카티 카메론, 야마다, 일본의 야마다라는 그런 퍼터가 있는데, 이분이 티피메스한테 직접 배워서 막 오바마한테 그 퍼터를 선물했었던 적이 있어서 유명하다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꼽으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티피메스, 스카티 카메론, 베티나르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피레티가 세계 4대 퍼터로 이렇게 불리는 퍼터입니다. 저도 이번에 피레티를 구매하면서 피레티한 브랜드를 이제 좀 알게 되고, 보시면 이게 과자 모양이 피레티 브랜드의 이제 로고인데 되게 좀 멋있습니다. 약간 푸조 자동차의 로고 비슷하기도 하고, 네덜란드 축구팀의 로고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피레티 브랜드에 좀 얘기를 하자면, 피레티는 모든 골퍼들에게 프리미엄 밀드 가공 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8년에 마이크 존슨에 의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브랜드 이름도 그렇고 로고도 그렇고 당연히 유럽에 있는 퍼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00% 미국 브랜드입니다. 생산도 미국에서 하고 있고, 퍼터 디자인은 현대적인 면을 추구하면서도 되게 클래식한 쪽으로 컨셉을 잡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피레티 퍼터가 세계 4대 퍼터로 급부상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카티 카메론과 같은 외주 공장을 썼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인기가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스카티 카메론 덕을 좀 본 브랜드 같기도 한데, 마이크 존슨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피레티 CEO이자 퍼터 디자이너인데, 독학으로 퍼터 디자인을 배우고 생산 공정을 배워서 피레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트레디셔널리스트라고 부르면서 되게 전통적인 디자인을 중시한다고 하더라고요. 피레티 퍼터의 되게 고가 라인 중에 GSS나 이런 퍼터를 보시면 AMJ라고 이니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마이크 존슨의 이니셜입니다. A가 뭔지 모르겠네요. 피레티 퍼터를 쓰는 선수를 보면 대표적으로 헨리 스탠손 선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김하늘 선수 정도가 있거든요. 특히 그 헨리 스탠손 선수가 퍼터 제작에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설계를 했고, 코트누드라는 퍼터가 있거든요. 그 퍼터로 2012년부터 2년 동안 무려 7번이나 우승을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면서 헨리 스탠손은 2013년에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고, 그때부터 피레티가 명품 3대 퍼터라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어쨌든 헨리 스탠손은 되게 중요한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보사 퍼터를 보면 외관적으로 봤을 때 말렛 형태의 퍼터입니다. 근데 되게 넓은 말렛이 아니고 약간 세미 말렛이라고 할 정도로 약간 반달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말렛치고는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블랙 색상의 레드, 검발 색상이 되게 강렬하고, 이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PLT에서 되게 블랙 컬러로 되게 밀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앞서서 나온 퍼터거든요. 그래서 앞에 크게 리미티드라고 제일 좋아하는 한정판이죠. 리미티드가 적혀있고 59가 이렇게 2개 적혀 있습니다. 피레티 로고, 그다음에 무게 조절할 수 있는 무게추, 그다음에 59 써져 있고, 메이드 인 USA, 뒤에도 피레티 59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본 스펙을 보면 로프트 각이 2.5도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피레티에서 2.5도 로프트 각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전부 다 2.5인가? 그건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라이각은 70도입니다. 넥 형태가 플러머 넥이라서 옵셋은 풀 샤프트고, 토행이 한 30도 정도?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퍼터 길이는 34인치, 그리고 피니쉬는 블랙 옥사이드 피니쉬로 되어 있고, 발매가는 $650였습니다. 저걸로 무게를 재보면 언제나 저와 함께하는 카스저울입니다. 562g. 헤드 무게가 얼마인 거지? 어쨌든 총 무게는 562g으로 샤프트의 그립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퍼터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발매가 됐었던 리미티드 에디션 59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총 4가지 모양으로 발매가 됐었거든요. 코트누드 2, 그 다음에 사보나, 그 다음에 코르티너 2, 마지막으로 이 보사 모델이었는데, 중요 특징으로는 개당 $650에 발매가 됐었고, 11L 117이라는 카본 스틸로 제작이 됐었고, 블랙 옥사이드 마감이고, 그 다음에 무게추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그 4가지 종류의 퍼터가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한정판 하나의 모델당 59개만 한정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59가 적혀있을 때 어떤 분들은 59주년이다 아니면 59타 기념이다, 정보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59개만 만들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퍼터의 특징을 보면 페이스가 딥 밀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이크 존슨도 모든 골퍼들에게 프리미엄 밀드 가공을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딥 밀링만을 고집을 하다가 최근에는 부드러운 타감을 위해서 소프트 밀링도 나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 퍼터 같은 경우는 약간 딥 밀링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 보사 모델은 플러머 넥입니다. 보통 말렛 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밴드나 더블 밴드로 해서 페이스 밸런스 모델로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이 피레티에는 테라모라는 다른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비슷하게 생겨서 엔드넥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차별점을 주려고자 플러머 넥인 것 같은데, 플러머 넥의 장점은 옵셋이 풀 샤프트하다 보니까 옵셋이 크기 때문에 어드레스에서 스퀘어 정렬이 쉽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도 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머 넥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오른쪽으로 새는 것들을 많이 잡아준다고 하거든요. 좀 땡길 수는 있어도 오른쪽은 잡아준다고 합니다. 말렛에서는 좀 보기 힘든 형태인데, 제가 갖고 있는 스카티 카메론의 라코스타라는 퍼터도 반달 형태의 플러머 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머 넥 자체가 말렛에서 흔치는 않지만 쓸 수 있기도 하고, 블레이드에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2가지 모델을 다 쓸 수 있다고 하는 점은 말렛의 스트레이트 스트로크 타입과 블레이드의 아크 스트로크 타입 2가지 타입 모두에게 쓰일 수 있다는 그런 범용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말렛도 쓸 수 있고 블레이드도
블레이드도 쓸 수 있고 블러머 네그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1L17 탄소감, 바로 카본 스틸을 썼다는 건데 카본 스틸로 인한 타감이 정말 좋다는 점입니다. 제가 사실 스테인리스 스틸보다는 카본 스틸을 좋아하는데 정타 맞았을 때 나는 그 쨍한 듯한 타감, 뭔가 좀 미세한 깨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 진동, 그걸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타감인데 스크린에서도 그렇고 필드에서도 그렇고 정말 타감으로는 정말 좋은 퍼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 그립 때문에 좀 더 긴 것 같은데 34인치라 소개는 했지만 35인치인 것 같아서 좀 더 긴 퍼터가 때려주는 맛이 있어서 실제로 저는 되게 좋은 타감을 느꼈던 퍼터입니다. 원래 카본 스틸을 좋아하지만 얘는 더 좋았다, 이런 타감이었어요. 다음으로는 블랙 옥사이드 마감인데 블랙 간지가 있는 퍼터인데 블랙 간지도 약간 좀 스크래치가 나고 하면 되게 좀 못나 보이는 특성이 있거든요. 검은 차 모시는 분들이 세차를 자주 해야 되듯이 세차 안 한 블랙 색상의 차는 블랙 색상이 간지는 나지만 까지면 티가 잘 나고 보기가 안 좋은데, 그리고 또 이 블랙 옥사이드는 리피니시 할 때 보통 많이 쓰시거든요. 퍼터를 쓰시다가 새로 마감을 입혀서 코팅을 해서 그때 많이 쓰는 건데, 제조사에서부터 블랙 옥사이드 마감으로 나왔다는 건 일단은 이 내구성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저도 블랙 리피니시 된 퍼터가 있어서 좀 비교를 해보는데 얘는 되게 내구성도 좋아 보이고 쉽게 까지지 않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퍼터의 장점으로는 또 이 무게추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은 피레티에 12.3g짜리 무게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12.3g? 네, 되게 애매하네요. 어쨌든 납테이트 붙이지 않아도 깔끔하게 무게추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 점은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골퍼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이제 어드레스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얼라이먼트 라인이 빨간색으로 한 줄로 강렬하게 있기도 하고 여기 탑라인에 흰색으로 이제 조금만 다시 찍혀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는 제가 좀 보기 힘든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검은색 바탕에 흰색이 오히려 이 빨간색 라인보다는 좀 더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보다는 이거 보고 쳤거든요. 요게 이제 좀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인데 $650에 출시가 돼서 하나로 따지면 한 85만원 정도? 환율에 따라 좀 다르지만 85만원 전후 가격인데, 오픈마켓에는 한 60만원 정도에 올라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발매했던 그 베트나르디 2023년 퍼터가 오픈마켓에서 한 76만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픈마켓 기준으로는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이게 좀 더 저렴하지 않나, 양산형보다 한정판이 좀 더 저렴하다? 오히려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피레티가 인정을 받는 게 GSS급으로 가야지 이제 진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스카트 카메론의 GSS 퍼터가 수천만 원대잖아요. 일단 최소 1000만 원? 요새 1000만 원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도 막 7,700만 원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 피레티의 GSS급으로 가면 제가 봤던 금액이 한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7,7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분의 1 가격, 3,500만 원으로 기준했을 때는 10분의 1 가격이거든요. 250만 원, 350만 원 정도면 스카트 카메론의 SSS급도 사지 못하고, 요새는 그 스카트 카메론 마이걸도 거의 막 600만 원 하는 거 봤거든요. 가격이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GSS급은 비싼 퍼터지만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저렴하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비싼 퍼터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성비의 GSS급이고 한정판도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피레티도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인지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세계 4대 퍼터라고 하지만 주변의 지인들만 봐도 피레티는 아예 아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퍼터의 감가도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고장터에 나갈 경우에는 새 제품을 사서 중고로 팔 경우가 생긴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중고로 사서 중고로 하면 괜찮긴 할 텐데, 새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감가를 좀 염두에 두시긴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피레티사의 전체적인 단점이긴 한데, 헤드 커버 디자인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스카트 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헤드 커버도 있고, 무슨 헤드 커버가 150만 원짜리도 있었고, 헤드 커버가 퍼터가 더 비싼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말이 되는 경우가? 어쨌든 스카트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서클티에 들어가는 헤드커버는 몇천만 원짜리 퍼터에는 몇백만 원짜리 헤드커버가 있을 수 있겠죠. 베트나르디만 해도 마법사 그 위자드도 있고, 백캣이라고 해서 뚱뚱한 고양이도 있고, 되게 디자인 종류가 다양한데 피레티는 종류가 별로 다양하지 않는 점이 좀 단점입니다. 그 헤드커버 소개를 안 해줬구나. 헤드커버는 USA 빌드 피레티 303SS. 이건 303이 아닌데 찍찍이로 되어 있고, 무난하고 깔끔하고 내구성은 좋아 보이는 디자인이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을 꼽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레티가 딥 밀링만 곧 집했다는 단점이었는데, 최근에는 소프트 밀링도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가 피레티 퍼터를 2점 보유하고 있는데 둘 다 딥 밀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밀링을 그 타감을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더 부드러운 쪽이 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타감도 얘는 정말 좋지만 딥 밀링이 단점이었다, 하지만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도저도 아닌 퍼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 말레 퍼터를 쓰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일자 스트로크를 많이 하시면서 지친성을 이제 장점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얘는 이제 토행 각도가 있다 보니까 생긴 건 말렛이지만 스트로크가 말레 퍼터가 아니고, 블레이드의 토행이지만 생긴 게 블레이드가 아닌, 그래서 두 개의 장점을 잘 살려야 되지만 두 개의 단점 다 모두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도 연습이 부족해서 퍼팅을 몇 번 놓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도 애매한 퍼터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피레티라는 브랜드를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 세계 4대 퍼터, 왜 피레티가 유명해졌는지, 마이크 존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피레티라는 브랜드 자체를 알아가면서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피레티라는 브랜드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됐으면 좋겠다. 좋은 퍼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다음번에는 비싸지만 저렴한 네, 피레티의 GSS를 한번 쳐보고 싶어서 그걸 한번 구해보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찍지 못했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피레티를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골린이와 함께한 채널 골린TV의 골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